규모만 지금 2030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솔직히 이번에 참정권 시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중도 성향을 가진 2030도 현장에 처음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공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변모해가지고 새롭게 질식되는 걸 보면서 그 그게 사람들이 어디서 숨 쉬어야 저는 될까? 나온 예.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현 체제에 대한 현 체제라고 하는 기성세대 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기성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진보 진영들이 이 촛불혁명, 그다음 비세혁명하면서 만들어냈던 성과에 대한 약간 질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당하니까 나도 한번 내 목소리를 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거기 현장에 가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덫을 쳐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부정선거론자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그쪽에 좀 끌려갈까라는 좀 우려도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다는 것이 저는 정말 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민주당도 그 현장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가서 손가락질 받고 공감합니다. 돌을 맞더라도 너라도 가서 거기 가서 진짜 맞아야지. 뭘 해야 돼. 정말 공감합니다. 해야 네. 됩니다. 우리 허재무 씨가 변장하고 현장에 가면 안 좀, 됩니다. 네네 가야 됩니다. 검은색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티가 좀 나더라고. 오히려 더 네. 티나더라. 그렇게 입고 가니까.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와. 그래요. 예. 네, 선글라스 끼고 뭐 마스크 하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갔어요. 우리 네, 허재무 얼굴- 씨가 촬영해온 영상 좀 네. 지금 보여주실래요? 영상 한번 제작진? 보여주시면은 예. 제가 낮 1시쯤에 이동을 했었는데 확실히 주말보다는 숫자가 좀 줄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경기장을 중심으로 삥 둘러가지고 모든 출입구에 다 계세요.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한 제 눈으로 봤을 때 500명 이상 1000명 정도는 계셨던 걸로 추산이 되고 저는 사실 좀 놀랬던 게 솔직한 제 기준으로 굉장히 질서가 있었고 기본적인 배려가 있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젊은 청년분들이 안전선을 저렇게 노란 선으로 그려놓고 그랬구나. 여기는 통로입니다 네. 하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 미아 방지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선거의 구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가 단어가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오늘 포스터 하나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내주시죠. 이게 자유화혁신에서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를 오늘 저녁에 어디서 하는 거야? 올림픽공원에서 합니다. 아 저런 게 지금 흙탕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스피커 말해서. 보시면은 네. 황교안, 모스탄, 전한길, 민경욱 화려하다. 이미 걸을 타선이 없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말 이후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림인데 이미 이제 저거 시작되면은 올림픽공원 순수한 시민분들이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네. 완전히 변질되고 오염되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진보든 보수든 간에 2030들은 정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보통의 2030들은 누구를 의탁하고 어떤 정치를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글쎄요. 그럴 만한 지금 그러니까 믿고 이게 맡길 참 만한 어려워요. 집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정말 이게 보면은 그 제가 2030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의 외침들을 과연 누가 수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허재무 씨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뭐 저는 뭐 하찮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길을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거기 가면 저 길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초반에는 그 현장의 구호가 조국을 지키자가 핵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개혁, 적폐청사 이런 게 중심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조국 대표 지키자로 가는 거야. 그래 이게 뭔가 하면은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한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몰고 맞아 가기도 몰아가는 하고. 거지. 네, 그리고 또 이게 어쩌면 사람들의 기본 습성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비판적 지지하는데 나중에 가면 추앙을 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추앙하면 안 돼요. 누구든. 그냥 이재명 대통령도 추앙하지 마세요. 비판적으로 지지하세요.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살짝 곁눈짓 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지켜주고 그렇지. 끝까지 예.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같이 가는 거예요. 추앙이라 추앙하지 하면 마세요. 혹은 이제 성역화로 우리가 읽어도 대통령이 될까요?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네. 나를 추앙하지 마라라고. 제가 이제 가야 돼가지고 마지막 좀 해결책을 좀 말씀드리면. 해결책 나와. 해결책까지. 예. 나온다.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나 그 지도부는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안 계실 때 진영 간에 대단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가 그냥 파묻히거든요. 아이템으로 다룰 수가 없어. 맞아.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대통령 기호하시면 두 분이 만나세요. 만나셔가지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 풀고 서로 속마음 터놓고 서로의 의중이 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없을 때 그냥 막
공중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하면 거는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로 오해해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만나지 않고 한 달이 걸리면은 이게 와전이 거- 되죠. 이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 해석이 들어가. 정청래가 진짜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전제를 깔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은 네. 이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뭐야 이씨 막 이렇게 되거든. 화가 나지.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귀국하시면 만나서 해결하셨으면. 아 그리고 가시면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 이거 짧게라도 음. 정점식 의원이 이번에 네, 원내대표 아, 선거 국회의원, 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신승했거든요. 네. 이 표심이나 이 결과는 좀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견인할 거라고 그래도 보는지.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뭐 5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큰 차이가 아니지 사실. 그거라도 큰 변화의 조짐이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봐요. 아직도 국민의힘은 바뀌지 않겠구나. 큰 틀에서는 저들이 그냥 영남권에 있는 친윤 세력들이 똘똘 말면 네. 원내대표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고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겠구나. 당의 변화와 쇄신은 상당 기간 힘들겠구나. 장동영은 내년 7월 임기까지 그냥 채우려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이제 김도우 의원이 최종 결선에서는 48표, 정점식 의원이 55표니 7표 차. 제가 5표라고 한 거는 네. 지난번 소곤석이 됐을 때가 60표였거든요. 아. 거기서 5표가 줄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예,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오케이, 시선은 오케이. 또 네. 아 내려갔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친윤의 결속도라든지 아니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5명이라도 늘어나지 않았느냐. 네. 근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공천권을 갖고 이제 2028년도에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그럼 제 1순위는 뭐겠어요? 당의 개혁이겠어요? 쇄신이겠어요? 아니에요. 딱 공천권 누가 줄 내 거야? 자리 지키는 거. 딱 공천 줄 사람 당대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좀 쉽지 않아요. 우리 장소님을 보내드려야 되고. 그럼 장동혁 네. 대표가 또 당 대표 나올 수도 있겠네요. 100% 나오죠. 이야. 야 근데 저는 그런 정당에게 말이야. 지방선거도 지고 서울시장도 지고 아니 갑자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북구갑에서도 지고 지금 이런 생각은 드는데 평택을에서도 지고 요렇게 국민의힘 상황을 요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은 이 뭔가 정치는 그래도 역동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즉 정말 긍정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당청 관계든 당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선거의 숫자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자체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이거보단 낫지 않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게 예. 건강한 노선 투쟁이 돼야 되잖아요. 네. 집권 정당은 집권 비전, 정책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삼성 노조 문제 터졌을 때 왜 민주당은 개입 안 해요? 그러니까. 양형자는 하다못해 단식도 하시더만. 단식 앞에서 하던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국민들의 현황과 늘 좀 거리가 있어. 그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 문제. 선거 끝났으면 또 계속 해야지 왜 그만해? 그러니까 갑자기 그 또 계속 이게 했으면 꼬리 좋겠어, 꼬리 나는. 꼬리 아. 내렸죠 지금. 네. 예. 선거도 끝났으니까 진짜 본질적으로 이런 그 악덕 재벌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제기해야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저는 좀 갈등은 정당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경쟁적 갈등이고 네. 그다음에 또 뭐 통합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을 또 통해 가지고 표를 확장하는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쟤들은 뭐야 그러면서 난 저쪽 동굴로 들어갈래. 쟤들은 뭐야 난 이쪽 동굴로 들어갈래. 양쪽 다 동굴에 처박혀 버리잖아요. 결국 숨는 지금.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슈퍼챗 많이 들어왔는데 좀 읽어주세요 허재문 우리 씨가. 예. 나야나님께서 2만 원 보내주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채 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이제 1년 된 정부를 지키고 싶고 살아가는 게 이리도 힘들 줄 몰랐습니다. 여당은 없고 야당만 있는 정부 같아서 더 우리 대통령과 내각분들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마음이 쓰입니다. 당대표 권력, 국회의원 권력이야말로 짧습니다. 심지어 보궐로 된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연임은 안 할 거다 하지 않았나요? 그 선언을 약속을 지키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지금 슈퍼챗을 워낙 네.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좀 읽어드리면 네. 뒤집힌 마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경향TV 손석구교형 기자님은 추앙합니다. 최근에 저를 손석구라고 이제 저걸 방송에서 많이 부르신 미시더라고요. 애청자분이 계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뒤집힌 마우스님 너무나 관심 가지고 감사드리고 네. 레이지 보미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들 권력 싸움은 모르겠고요. 국민이 숨 좀 쉬고 삽시다. 제발 국민을 위해 여당답게
정부 뒷받침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음. 도시농부님 아마도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시고 저와도 이제 이렇게 슈퍼챗을 통해서 소통하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저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공론장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또 상존하는 것이고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배타시하면 안 되고 함께 이렇게 안아서 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제 진심을 우리 농부님 같은 경우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수중포파나님 같은 경우에는 골수 민주당원인데 장성철 소장님 때문에 어이구. 슈퍼챗을 쏩니다. 바로 집에 갔죠. 보니까 구시방송 홍보해줘서 고마워요. 아.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잘 챙겨주셨는데 우리 포파나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또 이렇게 늘 구씨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죠. 아, 구씨. 예. 아. 굉장히 친근하게 네. 윤성구 씨 아니에요? 예, 우리 동네 형님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어이, 들 정도로 어이, 구씨.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예. 든다는 말씀 드리면서